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8월 1일이 네. 한미 관세 협상 유예 시한이에요. 그렇죠. 만 하루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무역 협상단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예. 만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거기까지 들어왔고, 들어왔군요. 네, 예. 일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한국 무역 대표단과 오후에 만날 예정이다라면서 회동 소식을 발표를 한 건데 예.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백악관 브리핑이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정확한 내용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추측기로는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트럼프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일단 만난다는 것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협상단이 오늘 새벽 0시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전 11시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틀 협상에 나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릴 최종 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이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모든 걸 다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연 이틀 협상을 통해서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하고 백악관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시간 4시 30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간쯤에는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나왔다는 속보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마치고요. 예. 네, 그 소식이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무역 대표단과의 회동이 있었던 만큼 최종 합의안 타결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유럽 타결했고요, 일본 음. 타결했습니다. 네. 인도와는요 협상을 했는데 네. 관세를 그냥 2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오.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와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속보 들어오면 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동결 소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인상이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관리에 나선 모습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위험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5회 연속 금리가 동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후임으로 검토 중인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파도에 맞설 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자,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행 그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한 건데요. 경영 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면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있는데 네. 다음 주 본회의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에 끝나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런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어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네. 그런 수단인 거잖아요.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8월 5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기간 없이 국회를 열어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알려야 한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3대 특검 수사를 대비하고 다음 달 22일인 전당대회 일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면서 다음 달 21일 본회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후 며칠간 국회에서 대기해달라고 공지를 했고요. 예.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만큼 다음 달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시작했죠.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예.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입니다. 그리고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합세를 하면은 최소 7명 이상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찬탄파 그리고 반탄파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적 쇄신과 전한길 씨 입당, 신천지 논란 등 다양한 사안들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고요? 네, 일단 앞서 당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예. 두고 좀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전한길 씨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 주자들은 전 씨의 입당과 활동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장 의원은 오늘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함께 주관하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성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계획이고요. 예. 김 전 장관 측도 해당 방송 출연 제의를 받고 검토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찬탄파 주자들은 전 씨 등의 입당이 당 극우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당 대표 후보자들에게 보낸다고 예고한 공개 질의서에 대해서도 반탄파 주자들은 답 못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찬탄파 주자들은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당내에서는 특검 조사를 둘러싼 공방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란 특검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죠. 권성동 의원이 마치 희생자인 양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꼬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안 의원은 권 의원이 과거 윤 전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진과 하수인이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렇게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앞서 공개 비판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한미 관세 협상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입장을 냈네요. 네.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미국은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라는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네, 속보가 좀 전해지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상호 관세는 아마 25%에서 15%로 낮출 것 같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투자 요구 금액이 약 한 4천억 달러 선, 우리 돈 한 55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 2천억 달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 관련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소환에 불응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과 형사 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했을 그 당시와 같은 이유라는 건데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눈이 실명 위기라면서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체포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러게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예.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그 특검보와 검찰이 현장에 보내겠다곤 하지만 수용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3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실패했잖아요. 예.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택한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서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 타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럽과 일본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역시 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고 투자금을 3,500억 달러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소식도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라는 속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또 1,000억 달러의 미국산 LNG 등을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스스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본 협상과 미국 측이 발표한 협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상을 발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속보가 또 전해지면 다시 전해드릴게요. 자, 민중기 특별검사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가 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고요. 예. 그래서 특검팀이 이틀 만에 이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전자정보를 선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인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비롯한 일부 단어를 입력해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입회한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은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검색어가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 입장은요? 일단 준항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준항고라는 게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걸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대표 측은 YTN에 그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을 했다는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밝혔고요. 예. 또 선별 도중에 변호인을 입회시켜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맛있는 요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불맛이요.
칼맛이죠. 신선한 재료의 맛이죠. 아니, 맛은 손맛이죠. 바로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이얼하기, 세척 소독하기. 셰프의 기술은 요리를 살리고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오늘도 식중독 예방 꼭 지켜주세요.